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윤정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국제 이슈들 또 국제 시장들을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코스피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곡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코스피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힘든 나날을 좀 최근에 보내셨는데 외국인의 힘이 정말 크고 정말 작은 거 하나에 정말 크게 흔들리는 시장이 우리 시장이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터지면서 사실 동학개미의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인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윤 기자가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 동학 개미의 힘,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이제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주력이 이제 반도체니까 반도체가 빠지면은 전체 지수가 빠지고 또 외국인들 투자도 사실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반도체 쇼티지, 이제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러면서 쭉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뭐 등락은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막 상승을 지속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디램에서 빵 터지면서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이제 사실 이제 장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이제 반도체를 던지고 한국 시장에서 나가느냐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침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달러 원 환율과 연관을 해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나가는데 그럼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왔느냐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인 투자자들이 사실 뭐 가장 안전한 시장은 어디겠습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이겠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어느 정도 그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하나요? 이제 회복에 있어서 이제 쫙 시장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정체기에 이르니까 이제 그러면 또 눈을 또 바깥으로 돌리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채권금리가 낮다 보니까 수익률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신흥시장 상황을 또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아시아입니다. 왜? 비록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발발한 곳도 아시아였지만 중국이죠. 그러나 초기에 진압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거시 지표도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고 코로나19도 잘 잡아가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 쭉 몰려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 2분기에 접어들면서 델타 변이가 나온 거죠. 그리고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어떤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생산 증가라든지 반등세가 주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7월 지표도 사실 안 좋게 나오고 아시아 시장의 어떤 거시 지표도 좀 부진한 낌새가 보이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델타 변이 감염자까지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 시장으로 다시 투자자들이 돌아간다는 거죠. 이걸 두고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아시안 피벗이 일어나고 있다. 피벗이라는 게 이때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시안 피벗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는 한 가지가 더 터진 거죠.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가격 전망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하방 위험이 있다.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제 쭉 분석한 걸 보면 이제 표를 한번 볼까요?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요. 10 어거스트라고 돼 있는 게 이제 뭐냐면 8월 12일쯤에 대만의 그 시장 조사 업체죠. 트렌드포스라는 데에서 D램 가격 전망을 이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D램 가격이 지금 이제 고점에 좀 오른 것 같고 이제 4분기 들어가면서 이제 폭락할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시장 전망을 내놔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인 11일 날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제 월가에 상장된 반도체 관련 회사들에 대해서
월가의 증권사들이 투자 등급을 다운그레이드하기 시작합니다. 하향 조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13일이죠.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등급 조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권 기자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특정 외국 증권사가 국내의 이제 주력 반도체 회사 중에 한 곳에 어떤 투자 등급을 갑자기 확 깎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반도체 가격이 좀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점에 온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가격 전망에 있어서 좀 네거티브한 뷰를 가진 보고서가 나왔고 그 보고서가 어떤 증권사 월가의 어떤 컨센서스와 좀 맞닿는 부분이 있으면서 DRAM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좀 조정이 왔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와 대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우리나라와 대만의 어떤 그 산업 생산에서 좀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뭐냐면 대만과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입니다. 근데 이제 2020년 12월이 이제 여기 있고 쭉 보시면은 이제 하나, 둘, 파란색이 우리나라거든요. 두 번째 점에서 정점을 찍고 쭉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죠. 물론 이제 또 살짝 반등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 생산이 주로 이제 이 지표가 반도체에 영향을 받는데 좀 2월 달에 이미 우리나라 산업 생산이 정점을 찍고 좀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는 대만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쭉 보면은 조금씩의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만도 사실 TSMC라든지 이런 반도체 제조사들이 전체 국가의 어떤 경제 생산,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프로세서 칩하고 DRAM 메모리 칩이 좀 상황이 다르게 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반도체 쇼티지가 반도체 부족 사태가 해결이 됐느냐? 그건 전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반도체 부족 사태를 언급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언급하는 업종이 제조업이잖아요. 가전하고 제조업인데 자동차 제조업. 근데 자동차 제조사 중에 사실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1위가 도요타인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부족 사태에 상당히 잘 대응해 왔다고 했거든요. 근데 니케이 아시아에서 최근 보도한 기사를 보면 9월 생산량을 도요타가 한 40% 정도 줄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의 어떤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주력 부족 상품이 뭐냐? 그것은 크레딧 스위스가 보기에는 그래픽 프로세서라든지 중앙 처리 장치, 이른바 GPU, CPU라고 얘기하는 어떤 프로세서 반도체들이 지금 부족하다. 그리고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쪽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에 작년부터 어떤 반도체 부족 사태가 좀 터지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라든지 이제 서버 쪽 데이터 센터 이런 데에서 메모리 반도체 재고 관리 방식을 보통 이제 just in time이라고 해서 이제 즉시 필요할 때 이렇게 수급하는 방식에서 예전에 쓰던 방식인데 just in case라고 이제 적기, 그러니까 어떤 수요를 예측을 해서 미리 재고를 쌓아놓는 방식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상당한 재고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서 추가로 좀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한국의 산업 생산과 어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프로세서 반도체 생산까지도 이제 같이 가는 어떤 대만의 산업 생산에서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어떤 프로세서 반도체의 수요와 DRAM 반도체의 수요의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거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이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해서 백악관에서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도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늘리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실제로. 자국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어떤 시설 확장을 굉장히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에 근데 DRAM 반도체 쪽에서 이제 한국, 미국, 중국의 시설 투자까지 이제 들어와 버리면 이거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좀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반도체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주식을 던지고 나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제 전망은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주식 시장에서 발을 뺄 때에 사실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양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주식 시장에서 손을 이제 발을 떼고 그 자금을 채권 시장에다가 잠깐 넣어두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경우가 있고 아예 돈을 빼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철수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환율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크레딧 스위스는 이제 그 아시안 피벗의 이제 원인이 됐던 지금 델타 변이 확진자 숫자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고, 그다음 반도체 전망도 그렇게 쉽게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 오늘도 뭐 1,180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랬는데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는 1,200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물론 1,200원을 쉽게 돌파하지는 어려울 것이다. 환까지 바꿔가지고 이제 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더 추가로 오른다는 말씀이셨는데 외국인이 그 환을 교환했을 때 그 시기 달러원 그 차트가 어느 정도 좀 수준이었나요? 그러니까 좀 높은 수준에서 더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좀 크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팔면서 환율이 뛰어오른 건가요? 그거는 저 앞에 표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위에가 파란색 선이 달러원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은 그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죠. 예. 그 위에가 1,140원이고요. 밑에가 1,180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식으로 얘기를 이제 이게 원화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얘기를 하자면 원화가 강세를 쭉 보이는 흐름이었는데 예, 이게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한국 경제가 거시지표도 좋고 코로나도 잘 잡아가니까 오케이 한국 시장으로 가야겠어 해서 왔던 겁니다. 이때는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델타 변이가 이제 터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시장 전망도 좀 어렵다 이래 돼 버리니까 지금 원화가 이제 약세로 급변하기 시작한 거고 그게 최근의 좀 양상이죠.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는 원화를 많이 그래도 좀 빠진 상황에서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또 환을 이렇게 교환했다라는 것은 조금 한국 경제 또는 한국 그 반도체 산업 특정 산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조금 한국 시장에서는 당분간 철수하는 게 좋겠다. 좀 환율이 이제 저렇게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것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수급상의 요인이 좀 더 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새 또 델타 변이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면서 사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26일에는 이제 잭슨홀도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 이제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달러화를 좀 이제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서 달러화를 좀 모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는 테이퍼링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거죠. 가장 안전한 달러가 금리까지 높아지면 안전한 데다가 수익률까지 좋아. 그러면 다 달러 자산으로 가는 거죠.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일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에 사실 뭐랄까요 불씨가 됐던 거는 아마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일 텐데요. 겨울이 오고 있다. 이제 이런 보고서인데요. 첫 문장부터가 바로 리워드보다, 그러니까 보상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 이제 레이트 사이클, 그러니까 사이클의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미드 사이클에서 레이트 사이클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한 것이
결국은 상당한 이제 한국 증시의 부담으로 다가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 뭐 CLSA라거나 이런 다른 증권사나 이제 투자은행에서도 많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는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에 좀 할까 합니다. 노무라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노무라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은 델타 변이, 중국은 규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내수가 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는 좀 과잉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다가 미국에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 그러고 있으니 물론 우려가 생기는 거는 사실이나 모건 스탠리의 이런 보고서나 이런 이후에 생겨난 현상들, 그러니까 과도한 매도세는 이렇게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칩 가격이 급락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제조사에서도 그 스케줄을 좀 조정할 수 있다고 이제 노무라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공급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수출을 하는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사이클을 이제 지난 5번의 사이클을 이렇게 본 결과 노무라는 이 반도체 수출 사이클이 한 4개월 정도는 더 고점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아마 업사이클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현재의 매도세는 조금 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또 꼬리에 꼬리를 물자면, 근데 이제 프로세서 수요가 다시 생산이 이제 늘면서 부족 사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프로세서는 프로세서만 가지고 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또 D램이 메모리 반도체가 따라가요. 근데 이제 반도체만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 근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흐름 자체는 지금 코로나19의 회복 국면에서 투자하던 흐름이 아시아 시장으로 왔다가 지금은 다시 선진국 시장으로 돌아가는 흐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반도체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이런 흐름을 우리나라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나게 했다는 것이지, 반도체 문제가 또 해결이 되면 다시 자동적으로 돌아오느냐, 그렇다고 보기에는 약간 아직은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코로나 지금 델타 변이 문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과를 내야 되고, 백신 접종률도 더 많이 올라가야 되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보건 상황에서의 어떤 성과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반도체 산업 얘기 좀 뭐 가볍게 다뤄보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스탠스인지 얘기를 해보면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뭐 다들 좀 힘내셔서 투자 팁도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오늘은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